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하늘 아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긴 전쟁에 돌입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격렬한 싸움은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고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 남자가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 그는 혼란 속에 참된 지혜를 찾기 시작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겁게 달궈진 채 서쪽 지평선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노을은 평소보다 유독 붉고 무거웠습니다. 도시의 가장 낮은 곳, 습기 차고 어두운 감옥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 평생을 맨발로 광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철학자,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앞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든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제자들이 목을 놓아 울고 있었고 그를 사형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조차 이 기묘한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는 살 길을 마다했는가? 왜 그는 단 한 번의 비굴한 사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질문자, 동시에 가장 고결했던 스승의 마지막 24시간을 통해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어디까지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마주하려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질문에 집착했는지 그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그의 친구 카이레포는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의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방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조차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구나. 신이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출발점인 무지의 자각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신이 부여한 사명이라 믿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나약한 노인 철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펠로포네소스 전쟁 당시 3번이나 중장보병으로 참전했습니다. 특히 포티다이아 전투에서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젊은 알키비아데스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적군을 막아냈습니다. 동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 때도 그는 맨발로 얼음 위를 걸으며 사색에 잠겼고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적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당당히 걸어나와 적군조차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가 있었기에 훗날 법정에서도 죽음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후대는 그녀를 악처의 대명사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거리에서 철학만 논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산티페가 잔소리를 퍼붓다 못해 남편의 머리 위에 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내리는 법이지. 제자들이 왜 그런 여자와 사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를 견뎌낼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견뎌낼 수 있다네. 이는 마치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기수가 다른 모든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것과 같지. 그의 철학은 고귀한 강단 위가 아니라 이러한 고단한 일상의 인내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권력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세워집니다. 500명의 시민 배심원 앞에 선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고용하지도 가족들을 데려와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아테네 재판에서 피고인이 울며 불쌍한 척을 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지만 소크라테스에게 그것은 진리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명령보다 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실천하라고 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죽음을 수만 번 당할지언정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오만아리만큼 당당한 변론은 배심원들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그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죄라고 판결한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임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젊은 쇠파리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뜻밖의 유예 기간이 생겼습니다. 종교적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처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머물렀고 그의 탈옥을 돕기 위해 막대한 돈을 준비한 친구 크리톤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간수들은 이미 매수되었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아까워 자네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것이네. 자네 자식들은 또 어쩌나? 제발 고집을 꺾고 떠나게. 크리톤의 절박한 호소에 소크라테스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평생 남의 평판보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해오지 않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친다면 평생 정의를 외쳤던 나의 삶은 한순간에 거짓이 되고 마네. 국가의 법이 나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법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망친다면 나 또한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철학적 대전제를 죽음 앞에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생명보다 잘 사는 것, 즉 정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비겁하게 연장된 삶은 그에게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집행일에 해가 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목욕을 마쳤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시신을 닦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훗날 이 장면을 기록하며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독약을 든 간수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회에서 축배를 들듯 아주 평온하고 단호하게 독배를 비웠습니다. 제자들이 통곡하자 그는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들을 먼저 보냈는데 자네들이 이러면 어쩌나.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죽어야 하는 법이네. 기운을 내게. 독기운이 다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던 찰나 그는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걷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2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허겁지겁 받았으며 남들의 눈치와 평판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생각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죽음보다 비겁함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증명했고 그가 마신 독배는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영원한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비석이 없지만 진리를 찾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그는 살아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독배를 들고 웃음 지었던 소크라테스의 평온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